우리는 흔히 더 뛰어난 것을 원한다. 더 성능 좋은 스마트폰, 더 빼어난 연인, 더 넓은 집 같은 것들 말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분명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러나 이는 사실 착각이다. 왜냐하면 행복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는 것을 가질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은 겹칠 수 있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한다. 그러나 좋아하는 것은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이들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대중들에게도 유명한 심리학자 김영일 교수는 어느 강의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다. 화창한 날씨 아래 한가로운 휴일을 만끽하던 중 그의 아이는 주변 아이들의 손에 들린 풍선을 보았다. 이내 아이는 자신도 풍선이 갖고 싶다며 사달라고 졸랐다. 교수는 형형색색의 풍선을 부러운 듯 바라보는 자식에게 풍선을 사주었다. 아이는 풍선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신이 나서 뛰어다니던 아이가 그만 손에 든 풍선을 놓치고 말았다. 그 순간 교수는 생각했다. 그렇게 원하던 풍선을 잃어버렸으니 울면서 다시 사달라고 떼를 쓰겠구나. 그러나 놀랍게도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계속 뛰어놀았다고 한다. 또 다른 교수 이야기를 해보자. 이번에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탈 벤 샤알의 이야기다. 그의 아들은 작은 장난감 하나를 아주 애지중지하며 언제나 가지고 다녔다고 한다. 가족들과 함께 외출한 그날도 아들은 그 장난감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엘리베이터 문 틈새로 장난감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러자 아이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교수가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사준다며 달래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두 가지 사례에서 원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차이를 알아낼 수 있다. 바로 그것을 손에 넣은 다음에도 소중하게 여기느냐, 이것이다. 첫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다는 이유로 풍선을 원했다. 풍선을 획득한 순간 그 부러움은 끝났다. 그래서 아이는 풍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풍선을 잃어버렸을 때도 별 아쉬움이 없었다. 반면 두 번째 사례의 경우 아이는 장난감 그 자체를 진심으로 좋아했기에 늘 가지고 다니며 소중하게 다뤘다. 그래서 장난감을 잃어버렸을 때 큰 상실감을 경험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최신형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넣었을 때는 새롭고 다양한 기능에 감탄하며 애지중지 들고 다닌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쓰던 기능만 쓰고 소홀히 하다가 어딘가 고장이 나지 않던가. 한편 좋아하는 것은 다르다. 여행지에서 운명처럼 만난 옷은 유행이 지나더라도 애착이 간다. 허리둘레가 늘어나 입지 못하게 되더라도 잘 다리고
단정히 켜 옷장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다. 상상해보자. 두 사람이 당신에게 고백을 했는데 한 사람은 나는 널 원해 라고 말했고 다른 한 사람은 나는 널 좋아해 라고 말했다. 어떤 느낌이 드는가?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떻게 말하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오래 함께하고 싶은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무언가를 원하는 사람은 하염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것은 눈속임일 뿐이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진 나다. 이런 사람은 그것을 가진 미래의 나와 그것을 가지지 못한 지금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원하는 것만 이루면, 그것만 갖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하고 완전해질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막상 원하는 것을 손에 넣거나 이루게 되면 행복과 만족의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진다. 그리고 또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린다. 반대로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대상 자체를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쉽게 눈길을 주지 않는다. 만족하는 마음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다. 우리의 옷장을 생각해보라. 살 때는 너무나 갖고 싶었지만 정작 배송받은 후에는 한 번도 꺼내 입지 않은 옷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옷은 오래되었어도 자주 입게 되고 자주 눈길을 주게 되고 입을 때도 편안하고 만족도도 높다. 실제로 우리 뇌 역시 원하는 것을 대할 때와 좋아하는 것을 대할 때 각각 다르게 작동한다. 원하는 것으로 삶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반드시 인생이 만족스러워진다고는 할 수 없다. 이를 착각하면 잠깐의 욕구에 휘둘려 좋아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생을 그득그득 채우게 된다. 그런 인생의 끝에는 공허하고 텅 빈 마음만 남을 것이다. 그러니 평소에 이 둘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이는 물건의 영역뿐 아니라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 등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물론 살다 보면 꼭 좋아하는 일만, 좋아하는 물건만, 좋아하는 사람만 골라 잡을 수는 없다. 이때 도움이 되는 선택 기준이 있다. 바로 그 대상이 나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시계를 구매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시계를 살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3가지는 다음과 같다. 나는 저 시계를 원하는가? 나는 저 시계를 좋아하는가? 나에게 저 시계가 필요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3가지 조건에 모두 그래 맞아 라고 대답할 때다.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 시계를 구매하면 된다. 최고의 소비다. 이런 소비를 하려고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겠는가. 3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2가지를 만족한다면 제법 괜찮은 소비다. 하지만 1가지밖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우선순위는 필요한 것, 좋아하는 것,
것순이다. 생필품처럼 꼭 필요한 것이라면 후회할 일이 없다. 한편 필요하지 않지만 좋아하는 것이라면 기분은 좋겠지만 얇아진 지갑을 보며 조금 후회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필요하지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이런 게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냉큼 사버린다면 기쁜 마음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후회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업무나 취미도 마찬가지다. 내가 원하고 좋아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이상적이다.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필요한 일, 좋아하는 일, 원하는 일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단,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조금 다르다. 사람은 단순히 필요나 욕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는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다. 내 경우엔 좋아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순이다. 물론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말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물건을 사거나 업무를 보거나 사람을 대할 때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쉬워진다.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또 필요로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단순한 욕구뿐만 아니라 진정한 행복으로 채울 수 있다. 처음에는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일이 헷갈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연습 삼아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처럼 사소한 일에서부터 이 원칙을 적용해보자. 차근차근 익숙해진다면 머지않아 굳건한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수놓는 숱한 결정들 사이를 단순히 순간의 욕구에 휘둘려 다닌다면 참으로 피곤하지 않겠는가?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원한다면 인생을 긴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자. 바로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우선순위며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이다.